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벌 수위가 높은 이유는 군 내부의 위계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함인데, 실제로 같은 범죄라도 군형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진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을정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군 복무 중에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민간인과는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군인이 저지르면 군사법원법이 적용되고 헌병, 즉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여기에 더해 징계까지 받아야 하니 사실상 이중처벌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군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민간 사건과는 무엇이 다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민간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며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군검찰이 기소하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2022년 7월 1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중대범죄는 민간으로 이관됐습니다. 성폭력 범죄,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는 범죄, 그리고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이 세 가지 유형의 범죄는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민간 검찰이 기소하며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나머지 범죄들은 여전히 군사법 체계 안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군은 조직의 기강과 위계 질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범죄라도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강제추행입니다. 민간인이 다른 민간인을 강제추행하면 형법상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다른 군인을 강제추행하면 군형법이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실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군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벌 수위가 높은 이유는 군 내부의 위계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함인데, 실제로 같은 범죄라도 군형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진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징계와 형사처벌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군인이라는 신분에서 발생하는 인사상 불이익입니다. 병사의 경우에는 강등,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이 있고요. 간부의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근신, 견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조직 내부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처분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형사처벌은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제재입니다. 같은 행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고 별도로 군사경찰이 형사사건으로 수사해서 군검찰에 송치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형사처벌이 끝나도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며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에는 중징계를 받게 되면 현역 부적합 심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형사처벌, 징계, 현역 부적합 심사라는 세 단계의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사건이 발생하면 직속 상관이나 주임원사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감찰실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혐의가 있으면 군사경찰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경찰은 과거 헌병대라고 불렸던 조직인데, 여기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건을 군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군검찰은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된 군검사가 담당하는데, 여기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군사법원 역시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된 군판사가 재판을 진행합니다. 구속사건은 6개월 내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지만, 불구속 사건은 사안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는 민간경찰이 수사하고 민간검찰이 기소하며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기 때문에 군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특히 2022년 법 개정 이후 성범죄나 사망사건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군과 민간의 특수성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군 내부의 특수한 상황과 민간 법원의 재판 절차를 동시에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도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전역한다고 해서 군형사 사건이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군 복무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전역 후에는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어서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상 초병에 관한 죄, 군용물에 관한 죄, 초소침범죄 등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전역 후에도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즉 전역했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되거나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예비역 신분으로도 군사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역이 임박했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복무 중에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진술부터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군사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 군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그리고 재판에서 한 진술이 모두 일관되어야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진술이 바뀌면 법원이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게 되고 그만큼 불리해집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최대한 빨리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군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고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거나 목격자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면 가피 분리에 따라서 다른 부대로 파견 또는 전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우들과의 연락이 끊길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군 복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민간과는 완전히 다른 법률 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군형사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바를정 김민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